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면의 주식 뉴스 공장 청명한 주말에 이번 주 주말 총정리 1부, 2부, 3부까지 될 것도 같습니다. 1부와 2부에서는 지금 현재 생각하는 부분은 대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릴 내용 부분들은 결정을 좀 해놨는데 어떤 시간이라든지 이거 제약받지 말고 사항들이 있으면 역사적인 부분이라든지 정치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까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꾸준하게 코멘트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한 주의 시장 자체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시장에 영향을 줬는지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향후에 어떤 또 파생되는 효과 부분들이 있는지 다양한 관점에서 주식 뉴스 공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 부분들 한번 비교, 분석, 그리고 색다른 관점 부분에서 분석 부분들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급에라든지 그다음에 주간이라든지 월간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의 특징 부분 어떻게 보면 시장 주도주 성향인 거죠. 주도주 성향 부분들을 좀 분석해 볼 거고 그리고 해외 시장 부분에서 체크 포인트 그리고 세 번째로 종목군별로 상승률을 이끌었던 종목군의 특징 그리고 요일별로 우리가 이 내용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체크하고 좀 추적을 해 나가야 된다는 내용들이 있으면 요일별로 핵심 사항 부분들 제가 정리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또 다양한 얘기 부분들을 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린다 하면 다음 주에 월간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잠깐 코멘트를 좀 드리긴 하겠지만 일단 중심 쪽 부분들은 다음 주에 우리가 미리 체크를 해봐야 될 정리해야 될 이슈 일정 관련된 부분들을 정리를 하면서 주말 특집 방송 부분들 일단 계속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저도 시험시험 정리되는 대로 녹음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이 이제 9월 달이 이제 됐죠. 어제가 이제 9월 달에 됐는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있었던 내용들 전에 주간별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의 특징을 좀 볼게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많이 강조를,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7월, 8월, 특히 8월 달에 가장 키워드 중에서 박스권 파동 그리고 코스닥 대용주군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대용주는 매매는 조금 더 있다가 대신 대형주 매매하실 분들은 선발대 정도 보내는 건 괜찮다. 메인을 보내지 말고 정찰병 정도 보내는 건 괜찮고 메인은 현재 시점에서 굳이 움직이실 필요 없다라는 코멘트를 가장 많이 좀 드렸죠. 그래서 이번에 그 변동성 부분이 커졌을 때 종합지수라든지 코스닥 지수의 하락분이 나왔을 때 레버리지를 통해서 시장을 가장 먼저 사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장세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코스닥에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올 만한 요건 이틀 전에 제가 코멘트를 좀 다시 한번 좀 드렸죠. 코스닥에 외국인들이 지금 러블콜들이 러브가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 그리고 왜 그렇게 좀 들어올까 마침 그 시점에 왜 시장 글로벌 시장의 상황도 맞아서 나스닥에서 반등 부분들 팡 주식의 반등 부분들 낙폭과대에 따라서 저가 매수 부분들이 좀 들어오고 특히 나스닥에서 바이오 관련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는 좀 코멘트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코스닥에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는 이유를 딱 두 가지를 간단하게 먼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첫 번째 실적이에요. 항상 어떤 종목군이든 간에 종목군을 매매를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실 때 보면 점점 더 단순해집니다. 복잡해지게 여러분들한테 글로벌 매트릭스 탑다운 방식 부분들을 얘기를 하긴 하지만 나중에 종목군 매매 부분들을 할 때 종목을 선택해서 매매를 하는 원리라든지 그 중심 포인트를 찾으면 딱 두 가지예요. 저의 어떤 그 나중에 엑기스 부분은 종목을 선택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실적이냐, 두 번째가
어떻게 보면 그 개별 이슈 모멘텀에 따라서 정책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업종군별로 향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이 그 종목군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리는 수급이 쏠리면서 어떻게 보면 그거죠. 요즘에 이제 젊으신 분들 음악 같은 경우는 힙합 랩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근데 예전에는 랩이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랩이 안 들어가면 요즘 시대에는 맞는 음악은 아니에요. 랩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예전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시장의 미인주들 같은 경우는 가끔 가다 보면 실적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좀 더딘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뭐 정치 테마주도 그런 선상이 있는 거고 이 종목군이 기대감이 그 종목군의 향후의 성장성 부분을 미리 당겨가지고 수급이 들어가면서 주가 상승 부분이 나오는 케이스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그 종목군의 실적이 차곡차곡 점차적으로 작년 대비 실적이 올라가면서 종고점을 넘어가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실적 베이스이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로 주가가 움직였을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종고점 돌파 파동이에요. 전에 고점은 당연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코스닥도 작년 대비 실적이 지금 업그레이드 되고 있죠. 종합지수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종합지수도 2000선, 1900선, 2000선에서 계속적으로 실적 좋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포스코라든지 경기 민감주 쪽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종고점 돌파 파동 부분들이 계속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코멘트 드렸던 이유가 그게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는 거야.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그래서 코스닥도 실적 자체가 물론 코스피 대비는 약하지만 그래도 작년 대비 실적 측면에서는 퍼포먼스 부분들을 분명하게 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본 베이스를 깔아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기본 베이스에서 용인이 된다 하면 이 파동 자체는 종고점 돌파 파동이 나올 수 있는 확률 자체가 일반적으로 10% 20%가 아니라 70% 전후까지 상승을 한다. 그래서 최소한 60-70% 정도의 상승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실적 베이스로 주가 상승 부분이 나왔을 때 이런 파동 부분이 나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주가를 움직이는 심플한 원리, 정말 딱 구분했을 때 실적이냐 모멘텀이냐, 이걸로 인해서 그 종목군을 성격 부분들을 딱 분류를 하시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제 관점에서는 그래요. 저는 이제 지금 시장을 바라볼 때, 종목군을 바라볼 때 실적이냐 모멘텀이냐 이걸로 분류를 시켜서 실적 케이스면 실적 케이스일 경우에는 또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업황 분석 부분들하고 탑다운 방식까지 다 들어가야죠. 그래서 그 실적 자체가 일시적인 실적인지 아니면 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분들을 매각을 했을 때 일시적으로 흑자 전환이 나올 수도 있죠. 그건 일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그런 비슷한 케이스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확률 자체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분류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성장성에 많은 포커스 부분들이 돼가지고 그걸로 인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 부분들이 나오는지, 어떻게 보면 지금 두 번째 성장성이라든지 이 시장에서 프랜차이즈가 인기를 끄는 것처럼 프랜차이즈 어떤 그 흐름 부분들이 있죠. 프랜차이즈도 어떤 뭐 인기 업종에 대한 흐름 부분들이 있고, 요즘에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그 근처에 코인 노래방이 있는 것처럼 그럴 경우에는 옛날 노래방을 가지고 있으면 그 근처에서는 안 되죠. 코인 노래방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의 흐름 부분들을 가야 되는 것처럼 이건 향후에 시장에서 있는 이 인기에 부합되는 종목군의 어떤 성향 부분들이에요. 그런 성향 부분들이 요즘에 두드러지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에서는 제약 바이오예요. 특히 바이오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 어제 이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LG이노텍의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오늘 틈새 시장으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 인프마크라는 종목은 이미 전고점 넘어가가지고 계속 고가 나와요. 그리고 칩셋미드도 돌파 나오고, 여기에 오늘 미동 NC네마라는 종목군도 반등이 나오고, 그쪽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탁 치고 올라왔어요. 이 9월 달에는 여러분들 이제 오늘 지금 하고 있겠네요. 이제 9월 주말에 이제 IPA 부분하고 9월 중순에 MWC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죠. 거기에 5G라든지 VR, AR 이쪽 관련된 섹터 부분들, 그리고 음성인식을 통한 가전 컨트롤,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쪽 그런 부분들은 9월 달에 어떤 틈새 시장으로 기대감들에 의해서 주가 상승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자체가 크다라는 코멘트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코스닥에서 특징 중에 하나를 꼽는다고 하면 제약바이오, 뭐 아이진, 신라젠, 뭐 홈센터, 파마리서치, 뭐 메디포스트, 홈캐스트, CTC바이오, 녹시자셀, 휴메딕스 많죠. 뭐 어떤 특정 섹터가 아니라 여기에 우리가 건강과 관련된 제약 바이오 이쪽 연관된 부분들, 그리고 제가 이틀이가 3일 전에 또 이번 주 중반에도 보면 그 미국 나스닥의 FTA 승인, 스웨덴 회사인데 승인받았던 회사 유전자 치료 이거 부분하고 우리나라 이제 정책 관련된 부분들로 이제 예산안이 이제 진출이 되어 있는데 치매 치료제, 치매 국가 책임제, 그리고 이제 의료수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향후에 이제 그 비급여로 됐던 걸 지금 급여 우리나라 정부 지원 부분도 하는 것까지 해서 이쪽이 시장 자체가 상당히 꿈틀꿈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향권으로 이쪽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기본 뭐 실적도 어느 정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글로벌 전체적으로 파이프라인의 신약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 물질도 찾기가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료가 돼서 그런 비슷한 단가도 낮고, 그 다음에 효능은 비슷한 바이오 시밀러 시장 자체가 커지는 거고, 여기에 이제 고령화 관련된 부분에서 약가 인하, 그래서 파이프라인 자체가 신약 개발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전에 이 신약 파이프라인 부분을 대행하는 회사라든지 그거 비슷한 기술력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예전에 제약주들 올라갈 때 그 기술 자체를 사버리죠. 기술 자체를 사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것은 제약주들은 글로벌 전체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코스닥의 주가 상승 부분들을 이끄는 헬스케어라든지, 물론 전기전자 쪽도 있지만 IT 쪽 외에 제약 바이오, 특히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들의 비중이 높은 코스닥 쪽에 이런 수급 부분들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코스닥도 거기에 부연하면서 움직여요. 아시죠? 헬스케어라는 이쪽 제약 바이오 쪽 움직이면, 한 번 움직이면 보통 자체가 조금만 움직이더라도 기본 50에도 100%예요. 기본 50%도 100%예요. 지금 몇몇 종목군들 보면 저가에서 지금 한 30% 이상 받는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코스닥도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 헬스케어라든지 쪽 바이오 쪽 종목군들이 기본 저가에서 20, 30% 움직이다 보니까 이건 뭘까요? 코스닥이 올라갈까 말까 하는 게 당연히 올라가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부분에서 로보콜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주가 상승 자체가 다른 섹터 대비 상당히 더 탄력적으로 나오는데, 개인 투자자들 일반 그 흐름 부분들을 보고 있어도 살까 말까 고민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약 바이오 부분들 계속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 저도 보고 있으면 갈까 말까 이런 생각 부분이 든단 말이에요. 주도주 상향 부분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종목군들이 보면 제약 바이오, 특히 바이오 관련된 부분들은 코스닥이 최근에 한 달 동안 변동성이 나왔지만 그 종목군들 대부분 오늘 이번에 종목군들 하락이 나왔던,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군들 보면 특징이 기본 한 6개월 정도는 그냥 정말 지지부진한 움직임이에요. 몇몇 종목, 메디아나라는 종목도 보면 고가 돌파 부분 나와서 몇 개월 동안 쉬었나 몰라요. 그러면 그 사이에 가지고 계셨던 개인 투자자라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너무 주가가 안 움직이다 보니까 이 종목은 안 되는 종목군이라고 커트를 조금만 반등 나오면 커트하게 된단 말이야. 그게 더 치고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역발상 부분들로 우리가 이제 9월달 장세 부분들은 장세 부분들에 대해서 그린 부분도 잠시 후에 또 그리고 보긴 하겠지만, 1차적으로 계속적으로 8월달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업종군별로, 종목군별로 섹터라든지 어떤 특이사항, 이슈 모멘텀에 따라서 수혜주와 비수혜주가 나눠지겠죠. 예를 들면 지금 그 허리케인 하비로 인해서 정유주들, 그 다음에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이라든지 원유 가격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 유가의 반등 부분과 하락 부분들까지 틀려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조금 넓게 글로벌적으로 매트릭스 관점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유가를 사는지 팔든지 여기서 따라서 단기 매매 부분들도 가능하겠죠. 요즘에는 ETF 상품 자체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투자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외국인들도 보시면 파생을 통해 가지고 그 하락에 배팅하거나 이렇게 양쪽 방향성 부분들 열어지죠. 그래서 주식 하나만을 가지고 주식을 매수했을 때 수익, 그러니까 상승했을 때만 수익을 내는 그런 여러분들 고정관념 중에 하나죠. 그것도 바꾸셔야 돼요. 반대로 공매도를 친다든가 아니면 뭐 상품 선물 중에 보면 인버스도 있고 레버리지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어떨 때는 레버리지도 우리가 매수해서 상승했을 때 수익 내는 그런 구조의 레버리지를 매매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반대로 시장 부분들이 좀 애매하다 싶으면 인버스도 살 수 있는 어떤 탄력적인 개방적인 마인드 부분들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자 코스닥의 상승을 이끌었던 섹터 부분들 첫 번째로 제약 바이오 관련된 부분들을 좀 얘기를 드렸고, 자 두 번째로 보실 부분이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 그리고 듀얼 카메라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렸죠. 자 8월과 9월 달에 이제 이 갤럭시 노트 8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V30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폰 차기 모델 부분들이 나오죠. 기본 베이스가 이제 듀얼 카메라는 기본으로 들어가고, 듀얼 카메라가 왜 중요하냐면 듀얼 카메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의 통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플랫폼의 어떤 기기 자체, 기본 성능 자체가 하나의 카메라로는 이 거리라든지 특히 심도 자체가 조절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카메라 부분 쓸 때 아웃포커스, 인포커스, 앞에 인물은 살리고 뒤에 배경은 흐릿하게 하는 아웃포커스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듀얼 카메라는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인물은 살리고 배경을 죽인다 하면 그 하나의 듀얼 카메라에서 하나는 인물을 중심 잡으고 뒤에는 배경을 죽이죠. 그러면 이 두 카메라의 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명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인식할 수가 있겠죠. 인식을 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다양한 기능 부분들을 쓸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향후에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VR, AR. 근데 VR을 하려면 이걸 써야 돼요. HMD라는 그 헤드 마운트 머리, 이게 눈에 쓰는 거 있죠. 오큘러스에서 만든 거, 그걸 써야 되는데 AR은 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전에는 이제 VR 시장도 물론 더 커질 겁니다. VR, AR, 그 다음에 홀로렌즈 이런 시장 자체가 더 커질 건데, 일단 듀얼 카메라의 플랫폼 부분들을 가지고 되면 이 VR은 써야 되지만 AR은 그 일상생활에서 지난번에 우리 포켓몬스터 사용했던 것처럼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키워드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AR 시장 자체가 조금씩 커지고 이게 산업으로 연결이 좀 될 거예요. 그 기본 뭐랄까요, 부품 라인의 포석 자체가 이제 시작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AR이든 VR을 되려면 듀얼 카메라도 필요한데 또 뭐가 필요할까요? 애플이 그래서 OLED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OLED를 쓰는 거예요. 기존에 LCD를 썼지 않습니까? LCD를 이제 LG 디플에서 납품을 받아가지고 LCD를 썼는데, LCD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단가가 좋고 양산화율 자체가 워낙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낮는데 이게 백라이트를 쓰다 보니까 전력 자체의 그 전력 소모량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게 잔상이 남아요. 단점이 OLED보다 잔상이 남아. 근데 이제 AR이든 VR이든 그걸 써보신 분은 예전에 우리가 뭐죠? 안경 써가지고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영화관에서 보면 3D 해가지고 우리 고글 안경 들어가서 쓰고 영화 보는 거 있죠. 그걸 쓰다 보면 약간 현기증 나고 어지럼증 나잖아요. 근데 이제 LCD는 이제 이 반응 속도가 좀 OLED보다 낮다 보니까 이 잔영 자체가 남아 더 어지러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삼성의 그 많은 투자 부분들을 코멘트라고 물량 부분들 하면 독점 부분들 하면서 OLED 쪽으로 바꾸는 효과. 첫 번째, 전력 소모량 자체가 줄어들고, 두 번째, 이걸로 인해서 그 플렉서블 부분이 되다 보니까 모양 자체가 이쁘죠. 모양 자체가 이쁘고, 그 다음에 이걸로 통해서 잔상이라든지 AR, VR 부분들이 시장 자체에도 들어갈 수 있는 포석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쪽 시장 부분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기본 플랫폼 자체가 OLED를 사용을 하면서 듀얼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VR, AR 이 시장 자체가 이제 기반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아주 걸음 단계 부분들을 시작하다 보니까 여기에다 파생되는 효과 부분들 잘 갸웃갸웃하죠. 근데 그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미 듀얼 카메라 시장 부분들 열리고 있어 움직임 나왔다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에 FPCB, 그 다음에 이제 OLED 투자 확대 부분들 따라서 삼성의 투자 그 반도체 아니요 디스플레이 라인 부분들은 이미 한 타임 부분들의 이 파동 부분이 끝났고 여기에 이제 이걸 대적하기 위해서 또 뭐가 들어오나요? LG가 OLED TV의 양산화율 자체가 80% 이상 올라가면서 여기에 투자 부분들을 또 확대하는데 예전에 애플 쪽에 LCD 부분들을 납품을 했던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부분들을 납품을 했던 LG가 애플이 OLED 쪽 넘어가다 보니까 이쪽 시장 자체가 감소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면적의 OLED TV뿐만 아니라 5인치, 6인치짜리의 이 POLED 시장도 진입을 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레퍼런스 부분들을 넣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답 부분들을 좀 받고 있죠. 예, 애플 입장에서도 삼성만 믿고 하나 독자 체제로 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시장 자체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 FPCB 관련된 부분들은 기대감으로 주가 상당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초보라든지 직장인분들은 물론 또 상승 파동 부분들은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영역에서는 그렇게 재미 자체가 그렇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상승의 상승률 보니까 이 FPCB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제약주, 그러면서 또 하나 더 보실 분이 이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 4차 산업혁명 부분인데 기본 플랫폼이 5G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5G 관련된 통신 장비주들, 부품 라인 부분인데 통신 장비주들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제 평창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들은 그 평창 올림픽 되기 전에도 보면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 광역망 부분들을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 게 IoT, LG U 플러스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홈 네트워킹에서 IoT 쪽에 어떤 프로모션 부분들을 잘 하고 있는데 이쪽 시장도 5G하고 연관된다고 보시죠. 물론 IoT하고 5G는 똑같다고 보실 수는 없지만 그냥 우리가 기반 시설 부분들이 4G에서 다른 설비 부분들로 확장했을 때 여기 뭐 검사 장비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연관되는 부품 라인 부분도 계속 있겠죠. 이쪽 시장 자체에서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반등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종목군들은 현재 여전히 시장의 주도주군으로 움직인 부분들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개별적인 이슈 부분들로 현대차가 전기차 오늘 현대차가 이제 통상임금 때문에 상당히 좀 시끄러웠는데 그거와 별도로 전기차 하이브리드 관련된 부분들 외에 메인으로 지금 잡고 있는 게 하반기부터 수소차 양산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 관련 종목군들도 움직임들이 지난주에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볼 부분이 비트코인 게임주 얘기할게요. 게임주 제가 그 블루홀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일단 블루홀은 일단 놔두고 게임주들 보시면 게임주들도 해외에서 지금 몇몇 게임들이 특히 최근에 주가 상승 부분들은 블루홀 효과가 상당히 좀 큰 것 같아요. 리니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신작의 해외에서 판매망 부분들, 매출 부분들 상당히 빵빵하게 나오다 보니까 실적 자체가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던 게임주들, 낙폭과대인데 실적은 돼. 이제까지는 전에 상승폭 자체가 워낙 크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별로 관심권을 두지 못했는데 신작에 대해 지금 블루홀 같은 경우는 장외 시장에서 지금 2조 후반하고 3조 원 정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그래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라든지 넵튠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주가 상승 부분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특히 게임주 중에 이번 주, 지난주에 그 상승 파동을 컸던 것은 넥슨지트라는 회사. 그래서 이쪽 종목군들이 지금 코스닥 전체적인 종목군들이 지수는 약간 여러분들한테 코스닥 레버리지, 코덱스 코스닥 150 지수 부분들 얘기를 해서 9,500원대에서 지금 1,700원대 움직였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어제 시가 기준 부분들, 8월 31일이죠.
8월 31일 날 시가를 깨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끌고 가시고, 시가를 깰 경우에는 차익 실현하시라는 코멘트 드렸는데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 주가 그대로 두시면 돼요. 이 주가 반등 부분이 나올 때 첫 번째 외국인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낙폭과대해서 코스피는 누르고 코스닥은 반등 부분이 나오면서 코스닥에서 소외를 받았던 코스닥의 저가 매수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의 선순환, 그 다음에 게임주, 그 다음에 OLED,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 다음에 여기에 그 IT 부품, 특히 통신 부품 관련된 종목군들 고르게 주가 상승 부분들, 모멘텀 자체가 있는 종목군들 특이 반등 부분들을 키우면서 주가 상승 부분들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군들 특징을 몇몇 종목군만 딱 보니까, 1차적으로 아까 뭐 수소차 관련된 부분도 일진다이아, 그 다음에 LG이노텍은 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우리 LG가 달라졌어요 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상당히 제가 공돌이 마인드가 가지고 있는 LG가 저런 회사가 잘 돼야 돼요. 삼성도 물론 잘 돼야 되는데 저렇게 묵묵하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회사가 실패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좀 잘 됐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소망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LG이노텍 그 전장 부품 관련된 부분에서 향후의 시장 자체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수직 계열화 부분들을 드렸고, 모터, 그 다음에 LG에서 배터리, 그 다음에 LG전자에서 모터,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OLED도 보면 이제 왜 차량용 OLED 부분들 들어가면 아마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는 테슬라의 그 몇 인치짜리 화면 있죠. 화면이 이제 플렉서블이 되면 차량용 같은 경우에는 안에 곡선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부분도 구현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헤드업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이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시도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션을 별도로 보는데 앞에 유리창 앞에 이 AR을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보고 있는데 거리에 우리가 앞에 길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지도라든지 내비게이션 그 앞에 화면에 AR 가상 화면 부분들은 아닌데 현실 화면에다가 이게 플러스 돼 가지고 접목이 돼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AR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LG의 수직 계열화 부분들이 지금 잘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금속 광물 관련된 종목군들, 고려아연, 그 다음에 풍산, 포스코,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강조 부분들 들었고, 이러한 움직임들은 상당히 좋아요. 나중에 이게 작년에 제가 포스코 20만원대 얘기를 드리면서 향후에 주도주가 될까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잘하면 나중에 더 크게 또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코멘트 드리고, 여기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종목군에 황금의 숲이라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코스피 쪽에서 현대 BNG 스틸이라는 이런 종목군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주가 상승 부분에 나오는 이유는 굳이 들자면 뭘까요? 니켈을 생산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전기차 수요 부분들에 따라서 니켈 수요가 당연히 늘어나죠. 그래서 수요에 따라서 가격 상승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생산하는 회사들은 주가 반등 부분들이 같이 나오고 있고, 뭐 코리아 소켓 같은 경우는 FPCB 관련된 부분이니까 인터플렉스라든지 BH 이런 종목군들의 상승 부분과 연관성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코멘트 좀 있고, 삼성전자라든지 그 다음에 LG전자 이제 IFA에서 가장 키워드 중에 하나 중에 뭐냐면 음성인식을 통해 가지고 가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결시키는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잠깐 지금 거의 잠깐 몇 가지 얘기를 안 드렸는데 시간이 금방금방 가는 것 같아요. 30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부에서 잠깐 좀 휴식 좀 취하고 나머지 제가 내용 부분을 따로 좀 정리 좀 하고 그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아까 그 넵튠 블루오일이라는 그 사장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알렉사하고 구글이 좀 제휴를 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음성인식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좀 많이 강조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IPA를 통해 가지고 삼성과 LG가 그냥 이렇게 쉽게 이렇게 보자고요. 그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가전제품 컨트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서비스를 지금 제휴를 하는 제품을 이제 출시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그 향후에 일반 아파트에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가전에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하나의 플랫폼 부분들이 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2부에서는 그거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중국의 강세, 그 다음에 해외에서 이번 주에 있었던 그리고 국내 핫이슈 관련된 부분들을 정리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정리가 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정리되는 대로 녹음 부분들은 차분하게 주말 내내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시 한번 좋아요 버튼 자 눌러주시고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